1월 7일, 1월 8일 이틀간 실시된 MBC에서 의뢰한 여론조사. 만약에 단일화가 윤석열 후보로 됐을 때는 수치가 이렇고요. 그런데 이재명, 안철수, 그러니까 보수 야권의 주인공이 안철수 후보로 된다면 이렇습니다. 이걸 뭐 단순히 민주당 유권자들의 역선택도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저희가 지금 저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뭐 지금 단계에서 이제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뭐 이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뭐 선거가 아직까지 많이 남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이 결론은 아마 이제 설 연휴를 지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굳어지는 단계로 가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지지율 자체가 결국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면에서 보면 양자 구도로 갈 수도 있고 또 이제 이 야권 같은 경우는 이제 단일화 문제가 과연 안철수 후보가 얼마만큼 상승할 것인지 또 예를 들어서 다시 또 윤석열 후보가 다시 상승할 수 있을 것인지 그 어떤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양쪽이 합쳐야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아마 2월 초부터는 이 단일화 국면으로 완전히 전환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혼자서도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단일화는 좀 늦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일단 현재 상황을 좀 간을 보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겠는가. 예. 그리고 또 이제 이번 주의 여론의 흐름, 다음 주 여론의 흐름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단일화 국면에서는 중요하게 좀 작용을 할 거지 않은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뭐 역선택의 얘기도 있을 거고 뭐 여러 해석들이 나옵니다만 이승훈 변호사님, 안철수 후보 쪽의 입장에서는 단일화되면은 내 쪽이 좀 더 유리한 거 아닌가? 이거 상당히 고무적인 여론조사 결과는 맞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이죠. 근데 이제 이 고무적인 게 얼마나 오래 갈까 이런 문제인데 실제 윤석열 후보가 자중질환 속에서 최저점을 찍었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후보가 많이 오른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가 국민들께 어떤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서 지지율이 올렸다고 한다면 저건 굉장히 견고하죠.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특별한 행동을 한 게 없는데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폭락하면서 오른 것이기 때문에 저는 반사 효과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후보가 특별히 실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조금 반등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단일화 논의는 계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들만의 지지율로서 이길 수 없다라고 한다면 단일화 논란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충분히 저는 단일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안철수 후보의 약점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세석의 정당이고 아무래도 정권을 잡아야 되는데 그 정권을 잡더라도 이걸 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고요. 또한 지난 보궐선거에서 한번 본인이 대선 출마하지 않겠다. 국민의힘이 조건 없이 입당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후보에 대한 공격, 안철수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라든가 검증이 시작된다고 한다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저걸 유지할 수 있을까는 약간 의문입니다. 정당 규모가 작다 보니 뭐 이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김재욱 교장. 그래서 막 나오는 얘기가 이런 것 같아요. 일단 원희룡 본부장은 윤석열의 공정, 리더로서 이미지가 조금 흔들렸다. 지지율이 상승일 때 단일화해야 될 것이라 했는데 일각에서 지금 벌써부터 나오는 공동정부론. 뭐 권은희 의원도 선을 확실히 긋고 있지만 벌써 뭐 공동정부란 얘기까지 나오고요. 이거 좀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저는 뭐 윤석열, 안철수 두 분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연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체적으로 국민 전체가 많은 상당수의 국민들이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도가 그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그 열망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그건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만약에 두 분 다 선거에서 패배를 하게 된다면 그 후과, 그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결과적으로는 어떤 형태가 됐든 그게 공동정부, 뭐 연립정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결국은 DJP 연합의 또 다른 형태와 같은 그 전철을 밟지 않을까. 그 길을 따라서 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게 좀 당장 이제 안철수 공격에 나서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송영길 대표는 공동정부론까지 얘기를 하면서 같이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최근에 들어서는 뭐 윤석열 아바타 아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무에 올라가라고 해놓고서 흔드는 식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쪽에 윤석열도 공격하고 안철수도 공격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은 결국은 두 분은 치열하게 경쟁하다가
이 구정 전후로 해서 그 이후에 설 연휴 전후로 해서 설 연휴를 해서 그 협상에 나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단일화는 불가피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앞서 김정일 국장도 잠시 언급을 해주셨지만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지난해 연말까지만 해도 러브콜을 던졌던 민주당인데 민주당에서는 오늘 공식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견제구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MB 아바타를 넘어 윤석열 아바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최근 윤 후보와 만남 운운하면서 단일화에 혈안이 된 나머지 민생은 뒷전이고 망언을 던지며 윤 후보 아바타가 되겠다는 것입니까? 안철수 후보는 이 상태로 가면 윤석열 후보를 앞설 수 있다. 이런 아마 자신감과 기대에 가득 차 있을 겁니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윤석열 후보에게서 실망한 지지층의 이동의 결과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더 급속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좀 없다고 보거든요. 우상호 의원도 여기 계신 분들과 좀 비슷한 분석을 예상을 했어요. 역전은 불가능하다.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이기는 게. 그런데 여기 보면 윤석열 아바타라는 표현까지 썼고 이현정 의원님. 이 구장처장께 이걸 여쭤보는 게 좀 낫겠네요. 구차장. 이 안 후보가 대통령감인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리더십을 못 느낀다. 박영선 위원장의 말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네. 일단 안철수 후보가 그 민주당 이 중진 또는 그 여러 의원들로부터 이름이 언급됐다는 것은 그만큼 존재감이 좀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가장 싫어하는 게 악플이 아니라 무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패싱 당하는 것, 있는지 없는지 존재감을 인정받지 못할 때가 정치인으로서는 가장 서러움을 느끼는 시간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의 대선 후보로서 안철수가 상당히 좀 패싱당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지지율이 낮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자력으로 대선을 완주할 수 있는 15%의 지지율을 넘어서자마자 예. 여권에서 이게 집중 포화를 날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단일화 국면에서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당내 그 지지세를 결집하지 못할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가 본선에 올라올 수도 있겠다라는 지금 속계산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견제구를 날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갑자기 민주당의 공세도 시작이 됐으니까 안철수 후보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여론 조작 사건, 드루킹을 언급했는데 한번 안 후보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저 안철수에 대한 상승 기류가 보이자 유치하고 치졸한 네거티브들이 조금씩 기승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역시 드루킹의 동료들답습니다. 조만간 저를 나무 위에 올려놓고 흔들었던 수많은 흑색 선전과 가짜뉴스 작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앞만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도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아예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없는 게 일단 비판 포인트들이 주로 재난지원금이나 탈모 공약,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좀 겨냥하고 있거든요. 이거 그렇죠. 예. 안철수 후보가 일단 지지 세력은 어떤 면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반대하는 그 계층, 반문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거기에 이제 본인의 어떤 정책인이 지금 뿌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중도와 보수 쪽에 이제 아마 지지층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후보와는 이제 거리를 두는 것이고 지금은 더 어떤 면에서 보면 윤석열 후보와 경쟁 관계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지지층들 누가 더 확보할 것인가? 그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인데 이제 문제는 이제 당세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과연 이제 지금 양쪽에서 공격을 할 경우에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 것인지. 예. 그러니까 스피커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공세를 반격해 줄 수 있는 스피커가 없는 것이고 이건 호롤단신만 한다고 한들 이게 과연 이제 다 감당해낼 수 있겠느냐 이런 거 하지만 또 요즘 선거는 사실은 사람이 많다고 해서 또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 여러 가지 또 수단도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안철수 후보가 지난 2017년에 비해서 달라졌는가, 얼마만큼 내가 변모됐는가, 저는 그걸 보여줘야 된다고 봐요. 본인이 단순히 어떤 반사익보다는 나는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걸 국민들에 보여줘야지만이 이 지지도가 아마 굳어질 것 같습니다. 두 거대 정당 후보 못지않게 요즘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안철수 후보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 보겠습니다. 성남시가 주체고 그럼 누구 책임이지? 시장이 전권을 갖고 있는 거지. 오늘 민주당 선대위가 김만배 씨가 이재명 후보를 거론한 것에 대해서 아니다, 성남시다, 시 자체다라고 얘기한 걸 바로 반박하신 댓글 같습니다. 예. 대장동 문제부터 토론을 가자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예. 영부인 후보의 허위 학력은 어떻게 된 거냐, 김건희 씨 논란을 다시 한번 제기하셨습니다. 예.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분도 이제 공산당 얘기를 하셨고요. 마지막 댓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입니다. 머리 위에서는 공산 국가가 노리고 있어요. 멸공은 당연한 겁니다. 라는 입장까지. 오늘도 역시 멸공 릴레이, 멸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댓글 5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는 오랜만에 이 인물과 청와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